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3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수업하니까 뭐 별로 쉽지는 않죠. 사실 저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마지막 시간, 이것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지 과정까지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재생 과정. 여기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학습된 것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정도가 결정되는데요. 판도라는 모든 신체적 메커니즘이 반응을 하기에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행동이 모델 행동과 일치되기 전에 인지적 반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관찰해서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지적 반복이 필요하겠죠. 아니, 한 번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다면 그건 천재죠. 예. 이 행동을 보고, 관찰을 통해서 행동을 보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동기화, 모티베이션, 동기되다, 모티베이티드 되려면, 모티베이트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강화의 주된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살펴보시면, 관찰자처럼 행동한다면 모델이 강화를 받았듯이 자신들도 강화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을 실행에 옮기기는 동기의 역할을 해준다. 뭐가? 강화물이.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손흥민이 유럽에 가서 성공한 것을 보여주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라는 것으로 계속 뭡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강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에, 내 행동의 동기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어릴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어주는 이유가 위인전을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델링이기도 하지만 동기화거든요.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모방, 모델링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지 하는 것에 있어서 모델링 효과도 있지만 또 동기화 효과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동기되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모티베이트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의 역할을 해준다.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에 분명히 동기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 강화물이다. 이 말입니다. 강화. 네. 그 다음에
반두라에 따르면 강화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요건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반도라는 당연히, 이건 사실 당연한 것인데, 어떤 강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요건일 수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 계속 강화됩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 기타를 친다, 피아노를 친다. 내가 하는 그 기타를 통해서 점점 더 내 동기가 더 강화되어 나갑니다. 포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경험적인 것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동기화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더 잘하고 싶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자는 타인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상징적으로 저장하며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이로울 때 그것을 사용하여 배울 수 있다. 앞 시간에 나왔죠? 항상 상징적으로 저장한다. 왜? 상징적으로 저장해야 더 잘 저장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본 것을 모두 다 저장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저장되어진 것일수록 더 잘 끄집어낼 수 있고 여러분 더 잘 저장할 수도 있고 더 잘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측된 환경의 결과만이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행동은 부분적으로 실행의 내적 표준에 의해 결정되는 자기 반응과 스스로 지각된 자기 효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은 내적 표준에 의해 결정되는 자기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각된 자기 효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유지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끝까지 하게끔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자기 효율성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피아노 쳐본 적 있습니까? 피아노를 배워보신 적이거나 쳐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릴 때는 다 피아노를 배우죠. 한 달을 배우든 1년을 배우든 10년을 배우든. 근데 여러분 지금 피아노 치십니까? 반주 웬만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1년을 배우고 아이가 2년, 3년 피아노를 배워도 많은 경우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효율성이라고. 자기 효율성.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더 동기화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할 때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장해가는 어떤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효율성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피아노는 굉장히 자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피아노를 가르치기는 하나 아이들이 끝까지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잠시 예를 들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동기화 과정에서 모티베이션, 동기화 되어진 내 행동이 점점 더 그것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고 상승시키는 그 동기되어진 행동이 동기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자기 효율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상호 결정론이 있는데, 상호 결정론. 이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호 결정론이 있는데요. 반도라는 인간, 환경, 인간의 행동 자체가
인간의 연속된 행동을 낳기 위해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과 환경과 인간의 행동 자체가 인간의 연속된 행동을 낳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어떤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어떤 인간이 있으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낳게 되고, 이 인간의 행동 자체가 또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인간이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인간의 행동은 또다시 환경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 이 환경 또한 이 사람에게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요소 중 어떤 것도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과 분리되어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동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자, 이걸 보고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아이가 공격적 성격을 가져서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격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그 아이의 성격보다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찰 혹은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강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무엇에 의하여 강화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형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모방, 다른 어리들을 보고 배우는 것, 모방에 의하여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관찰 학습의 과정에서 첫 번째가 주의 집중 과정인데, 인간은 제일 먼저 주의 대상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선택적 주의. 사람이 모든 것 다 포커싱을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특별히 또 모델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인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지 과정, 저장 과정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저장하느냐? 상징적으로 저장한다. 인간은 상징적으로 저장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상징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정당이든 무엇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상징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저장되고 강하게 저장되고 그리고 그 잘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인지되어 학습되어진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이. 그냥 한번 보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 기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인지적 반복에 의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번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반복 기간이 필요하다. 한번 본다고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화 과정. 내가 무엇에 의해서 동기화되는가? 내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동기화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화에 주된 두 가지 기능. 인간이 동기화되는 것은 강화에 의해서 동기화되는데 그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럴 것 같이 되겠다. 내가 손흥민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와 동기화의 모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타인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고 상징적으로 저장하며 그것을 이루을 때 그것을 사용하여 배울 수 있다. 동기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효율성. 왜 인간이 끝까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효율성입니다. 각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내적 표준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쪽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율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효율성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결정론. 인간의 그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인간의 행동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져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는 서로 인간과 인간의 행동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행동했을 때 그 행동 자체는 또다시 그 행동의 영향으로 자기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들을 참을수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걸 조금만 더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이 행동할 때 이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환경 속에서 이것에 대하여
관찰. 그렇게 관찰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 집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주의 집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모든 것에 주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다. 모든 사람이 다 손흥민에 주의 집중하는 건 아니죠. 특히 예학생들 같은 경우에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젊은 아이돌 가수들 거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각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느냐, 파지 과정이라고 그러죠.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 사람은 다 상징적으로 인지한 것을 저장한다. 인지한 것을 상징으로 저장한다. 상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행동되어졌을 때 동기화,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거는 내 행동은 동기화되어지는데 이 동기화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강화물 내지는 강화이다. 아시겠어요? 네. 강화이다. 그리고 내 행동을 끝까지 이루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자기 효율성이다. 자기 스스로가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효율성이 충분하면 그 행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중간에 또 그만둘 수도 있다. 이것을 자기 효율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에 의해 그리고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것도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토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좀 더 좋을 것이고 좀 더 폭넓게 또 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일방적인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바라기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는 수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빨리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